자, 반갑습니다. 네다레가 보입니다. 오늘은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 2부를 설명드릴 건데요. 그 내용 2부에서 다뤄질 내용들은 주로 이제 GRC 양적 완화가 얼만큼 갈 수 있을 것인가, 얼만큼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리스크라고 얘기하죠. 그런 리스크들을 어떤 걸 안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제 조절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는 생각을 이제 공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GRC 양적 완화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첫째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갑자기 문을 닫는 뭐 플랫폼의 폐쇄, 즉 유넥스 2.0의 폐쇄죠. 갑자기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양적 완화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은 GRC를 매도를 해서 내 USDT를 늘려가는 건데, 그 USDT에 대한 출금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돈을 못 찾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뭐 구매와 판매에 대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서 내 돈이 물리는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다 뭐 막차라고 얘기하자, 그쵸?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리스크가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플랫폼의 폐쇄나 출금 차단은 이 유넥스에서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요거는 유넥스에서만 뭐 그런 마음을 안 가진다면, 또는 뭐 테디나 그런 이제 그쪽에서만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뭐 폐쇄하거나 출금을 차단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면 이제 잘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구매와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 리스크가 물리는 경우죠. 결국에 이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GRC 플랫폼에서 GRC가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너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GRC가 매도가 안 되는, 매도가 안 돼서 현금화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기존의 GRC 플랫폼에서의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GRC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그만큼 신규가 들어오지 않아서 GRC가 늦게 팔려서 증정도 늦게 되고 내 매도도 늦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일단 물리는 경우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내가 팔았다 하더라도 GRC를 매도를 했더라도 이게 M 크레딧이란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M 크레딧은 신규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 현금화를 할 수 없는 거죠. 마켓은 안 되니까요. 뭐 마켓도 뭐 신규가 있어야 되니까. 없는 경우는 뭐 월렛으로 환전해서 스폰서한테 환전하기도 하지만, 그 스폰서도 결국에는 신규가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리스크를 다 안고 있었던 거예요. 판매될 때까지의 리스크와, 그리고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현금화를 시키는 두 가지 리스크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리스크는, 이 구매와 판매에 대한 리스크는 현금화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금에 대한. 단지 이제 거래, 판매와 구매에 대한 그 리스크만 있는 거예요.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옛날 GRC처럼 그것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GRC 플랫폼보다는 아무래도 현재는 그런 리스크가 하나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주로 다뤄질 내용은, 위에 플랫폼의 폐쇄나 출금 차단은 어차피 유넥스나 테디토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뭐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매와 판매에 대한 거래 불가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룰게요. 자, 봅시다. 자, 현재 유넥스 2.0 양적 완화의 수익 구조를 한번 봅시다. 현재는 이렇게 안에 있는 빨간 테두리의 긴 사각형이 GRC 2.0 거래소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처음에 2.0을 시작할 때 그 안에 일부 GRC를 거래시장에 내어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1차에 12월 7일 날 모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USDT를 가지고 들어왔죠. 이 양적 완화 2.0 거래소에. 그러면 여기 있던 회원들이 어떻게 해요? 이 USDT를 가지고 일부 회원들이 먼저 요 GRC를 USDT로 샀겠죠. 그래서 이 GRC는 분류가 되어서 각 회원들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마 처음에 회사는 이 GRC를 1.0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그 USDT만큼 1대1로 아마 해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어차피 똑같이 GRC와 USDT의 비율을 1대1로 가져갈 필요는 없죠. 왜냐면 USDT를 들고 오는 회원들이 그들 중에 50%만 있으면 50%의 GRC만 있으면 문제는 그 거래는 이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50% 회원들이 먼저 구매하는 50% 회원들이 GRC를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2.0 거래소는 GRC가 없어요. 그럼 회원들끼리 이제 어떻게 돼요? USDT와 GRC를 현재 그림처럼 1대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GRC는 USDT의 2분의 1 정도만 있었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첫 2분의 1의 회원이 GRC를 다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USDT는 회사가 쏙 가져갔든지 뭐 먹었겠죠. 아니면 뭐 그만큼을 그날 정리하면서 돈을 가져갔든지, 아니면 그래 요 상태가 됐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기존에 이제 먼저 GRC를 구매한 사람들이 요거를 USDT와 GRC를 바꾸게 되는 요런 식으로 계속 거래를 진행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현재 회원들이 이렇게 GRC를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게 됐는데, 그날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USDT를 가지고 있는 회원도 있을 것이고, 또는 GRC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플랫폼을 좀 못 믿던 사람, 아직 불안하니까 그랬던 사람들은 USDT로 남겨놨을 것이고, 뭐 그냥 생각 없이 했거나 아니면 그냥 내일 또 될 거다 라고 믿고 했던 사람들은 GRC로 한 번이라도 더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GRC로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매도를 걸어 놨었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다 거래를 해서 내일 저녁 6시에 다 720개의 보상을 받았다고 예를 들게요. 물론 사람마다 다 거래 수량은 다르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전부 다 24만 개씩 거래를 해가지고 720개의 해동 보너스 GRC를 다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새로운 이제 또 양자와나 2일차가 됐을 때 이제 USDT를 가지고 있던 회원들은 GRC를 구매를 하면 상관없지만, 이제 GRC를 갖고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해동을 받은 720개 GRC들은 전부 다 매도 시장에 다 내게 되는 거예요. GRC를.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USDT를 갖고 있던 회원들이 이제 요걸 사야 되겠죠. 신규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1차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요걸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USDT의 비율은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어왔던 그 USDT 1차로 참가했던 사람들의 USDT 비율은 바뀌지 않았어요. 물론 더 늘지도 않았죠. 아마 거의 빠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첫날에는. 이틀 낮에는. 하루 거래가 누가 빼겠어요.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이 USDT는 다시 이 매도 시장에서 GRC를 구매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GRC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USDT를 가져가게 되고, USDT가 있던 사람들은 GRC를 가져갔겠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상받았던 GRC 720개들은 각 회원들의 이거는 매수해가 할 USDT가 없는 거예요. 그 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이제 회원들이 신규가 들어와서 요거를 더 사가든지, 즉 뭐예요? 추가적인 USDT의 투입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게 비율이 다시 또 맞아지는 겁니다. 처음처럼. 그러지 않고서는, 만약에 이게 투입이 되지 않고서는 이 보상받은 720개의 GRC들이
GRC의 비율이 늘어난 거죠. 그쵸? 그러면 USDT는 한정적인데 어제와 똑같은데 오늘은 GRC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GRC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USDT로 다시 이게 판매를 하려고 할 때 판매 대기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가 1대1의 비율이라면 대기가 필요 없겠죠. 왜냐면 주고 수량이 항상 맞으니까. 근데 GRC가 보상을 받아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판매를 하려면 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USDT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이 금액만큼의 USDT가 다시 또 투입이 되어야 1대1의 USDT와 GRC의 비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활한 거래가 되는 거죠. 자, GRC 양적 완화 거래 지연이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매일 거래를 했을 때 받는 GRC에 대한 보상입니다. 우리 보너스로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요거를, 왜냐면 이게 늘어날수록 계속 시장은 고정되어 있는데 USDT는 고정이 되는데 계속 GRC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옛날에 GRC 플랫폼처럼 증정을 해서 GRC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USDT 출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해서 보상을 받고 다음날 또 이 GRC를 또 매도해서 또 보상을 USDT를 만들고 요걸 계속 반복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 목표치까지 왔을 때 이제 출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출금을 하게 됐을 때 기존에 오늘을 예로 들어서 내일 GRC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회원들이 USDT를 뺐어요. 출금을 해갔어요. 그러면 이 GRC를 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죠. 그쵸? 마찬가지로 GRC를 팔아서 USDT로 갈 수 있는 돈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또 판매가 대기가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양적 완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가 지연이 되는 두 가지 포인트인 거죠. 이유인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회사가. 자, 요 내용을 한 개씩만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 자, 시장에 USDT에 이게 한 시장이라고 봤을 때 2.0이 시작했을 때 오늘의 기준이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SDT가 이게 노란색 그래프만큼 있고 GRC가 이게 하늘색 그래프만큼 이만큼의 수량이 있어요. 각각 1대1로 비율이 똑같이. 자, 그럼 이게 우리가 거래를 막 했어. 그래서 내일 1일차 보상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 GRC가 또 늘어났겠죠. 그쵸? 근데 USDT는 안 바뀌었어요. 왜? 신규 투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일차 하면 또 보상이 생길 것이고 3일차, 4일차, 5일차처럼 이렇게 계속 GRC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USDT의 수량이 고정일 때 회원이 오늘 양적 완화 활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내일 GRC 보상을 받게 되고 거래 시장에 GRC가 수량이 증가되는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GRC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판매 대기 시간이 길어지죠. 판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 횟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에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주로 보통 3시간 이게 거래가 되는데 그 거래되는 횟수가 어제는 6분에 한 번 팔았는데 오늘은 GRC가 늘어서 8분에 한 번 팔았다. 이러면 내가 수량이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거래 횟수가. 자, 거래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내가 GRC 매도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횟수 그만큼.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엔 우리는 막차를 탄 거죠. 물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어떠한 노력이거나 GRC를 줄이는 노력이나 USDT를 계속 넣어주는 요런 행동이 없을 때는 이게 GRC 플랫폼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형태는 지금 똑같아요. GRC 플랫폼이랑 똑같은데 다른 형태가 좀 있는 거죠. 다른 모습들이. 그리고 다른 얘기로 이제 USDT를 출금하게 돼요. 왼쪽 그래프로 보시면 USD가 오늘 이만큼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돈을 좀 찾아서 요만큼으로 줄었어. 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만큼 빼갔어요. 그러면 그 비율이 더 커졌죠. 즉 뭐다? 거래 시장에서 GRC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판매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거예요. 어제 기준으로 출금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양적 완화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회사는 여기 보이시는 빨간 막대 있죠. 빨간 막대. USDT와 GRC의 그 간격, 비율. 빨간 상자 크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뭐다? GRC의 수량을 줄이면 이 빨간색의 범위도 줄겠죠. 그쵸? 또는 이 USDT를 늘리면 시장에 있는 USDT를 투입을 해서 이 USDT를 늘리게 되면 또 GRC와의 거래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적 완화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두 포인트인 거예요. GRC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USDT를 어떻게 계속 투입을 시킬 것인가. 요게 양적 완화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GRC 양적 완화가 되기 위한 원활한 유지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USDT 충전이에요. 그쵸? 그래야 GRC가 판매가 잘 되겠죠. 둘째로 GRC 수량을 어떻게 감소를 시킬 것인가.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속적인 USDT 충전은 어떻게 시켜야 되나? 신규 참가자죠,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1차부터 7차까지 들어왔고 8차까지도 이제 2월 8일인가 6일인가 들어온다고 하죠. 오늘인가 내일인가 뭐 한 8일날 들어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계속 신규 참가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우리 옛날 MFC 플랫폼하고 똑같습니다. MFC 플랫폼하고 똑같아요. 자, 이게 내가 유닉스 새로운 계정이 늘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기존에 양적 완화를 하던 계정에서 추가적으로 USDT를 내가 더 충전을 시키든지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좀 다르게 비율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000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번 달에 2,000달러를 내 계정에 추가로 더 넣어서 4,000달러로 해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옛날에 MFC 플랫폼 650짜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 계정에 이거를 골드로 만드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내가 2,000달러가 있는데 2,000달러 업지 않고 다시 유넥스 계정을 만들어서 2,000달러를 두 개를 돌리는 거예요. 계정을. 요거는 우리 기존의 GRC 플랫폼에서 650짜리가 있고 거기다 650을 얻는 것이 아니라 650짜리고 계정을 다시 만들어서 650짜리 두 개를 돌리는, 두 개를 등록하는 그런 형태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USDT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신규 참가자, 그쵸? 신규 참가자일 수도 있고 그냥 USDT 투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참가자를 모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된다. 근데 지속적으로 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계속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보유 USDT 출금 금액의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USDT 출금의 금액의 제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릴 때 그 리스크 3개 중에 USDT 출금 차단이라고 했었죠. 차단은 아예 막는 거고요. 출금 금액의 제한은 내가 100만원 할 수 있는데 50만원 한다. 요거를 제한을 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USDT 금액, 출금 금액의 제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뭐 이걸 동의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몇 분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USDT 출금 금액의 제한을 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이 유넥스 현재 이 양적 완화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르바이트 섭외해서 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다 계정 싹 만들어서 한 30개 만들어가지고 돈 많으면 한 달 쫙 먹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현재는 USDT의 출금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돈 있는 사람은 명의만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계정 만들어서 투입을 해가지고 한 달 싹 벌고 빠지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죠. 예를 들어서 2,000달러짜리 계정, 예를 들어서 3,500달러짜리 계정 UT 3,500 가지고 뭐 평균적으로 한 15번 거래한다 보고,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4만원 정도 좀 넘게 만들어진다 보는데, 하루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게 40UT라 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을 10개를 했다. 그러면 얼마예요? 3,500 10개면 35,000이죠. 그쵸? 플래티늄 한 개 가격이네요. 그쵸? 35,000 UT 가지고 했는데 여기 10개로 했어요. 10개로. 그쵸? 그러면 하루에 얘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예요? 40UT를 뭐 평균적으로 번다고 칠게요. 하루에. 그러면 10개면 하루에 한 달 하루면 400달러죠. 400UT를 버는 겁니다. 10계정이니까. 요게 30일이요. 12,000UT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한번 딱 들어왔다가 한 달 딱 벌고 나가면 원금에다가 3분의 1을 30% 수익을 한 달 만에 땡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이건 철저하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처럼 금액에 물린 사람들을 위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돼서 한번 싹 훑고 나가면 우린 다 물리는 거예요.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고, 이 제재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로운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USDT의 출금 금액에 대한 제한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저는 월간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보유 금액의 한 50%만 월에 뽑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00달러 가지고 요번에 양적 활동해서 한 달 해가지고 1,500을 벌었어요. 그러면 4,500이잖아요. 그쵸? 4,500을 다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번 달에는 2,250달러만 뽑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 뽑지 못하게.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 사람 50달러만 뽑아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양적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양적 활동을 하는 게 나았다는 거죠. 괜히 놔두는 것보다 그냥 있을 때 어차피 양적 활동이 된다고 한다면 묶여있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계속 돌리는 게 그나마 좀 낫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라도 거래는 더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의 최소 금액의 양적 활동 최소 금액은 없잖아요. 그쵸? 최소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사면 그것도 이득인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월간 출금에 제한을 두게 되면 묶이는 금액이 있고, 이 묶이는 금액을 가만 놔두는 것보다는 양적 활동에 투입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출금 금액에 대한 제한은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드리면 MFC 플랫폼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7년 동안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내 자산이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산을 한 번에 뺄 수 없고 무조건 재구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669경, 990경 그러면 나중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뭐 없다고 뭐 봐도 상관없고, 그 7년 동안 올 수 있었던 내용 중에는 거의 의미가 없는 내용이죠. 그것들은 그냥 7년 동안 MFC 플랫폼 GRC가 왔던 이유는 말 그대로 계정별로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 또는 한 번에 뺄 수 없는 내 자산의
부동주로 묶이는 거죠. 요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자산이 거기에 묶여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오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인 USDT를 충전을 하는데 계속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충전은 계속 이제 신규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렇게 큰 손들 돈 많은 사람들이 한번 싹 훑고 가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회사가 이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다 알 거예요. 아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아직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있다는 거다라는 거죠. 애당초 회사가 요거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먼저 만들고 들고 나왔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50% 출금 제한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 기준에는 아무도 $10,000로 안 합니다. 아무도 $10,000, $8,000 이런 걸로 금액을 안 해요. 6번 거래하고 땡칠 거 아무도 안 하죠. 하루에를. 물론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겠지만 전부 다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되면 그냥 $10,000를 3,300으로 쪼개가지고 3개를 돌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왜? 어차피 내가 $10,000를 넣어놓고 이번 달에 열심히 해가지고 1,800 벌어서 11,800 벌었는데 100% 다 못 뽑아. 50%밖에 못 뽑는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50%또 묶여있는 거야.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를 쪼개가지고 3,300 해서 쪼개갖고 3,300으로 돌리면 한 1,200 벌었다 치면 120만원 1,200 UT 벌었다 치면 한 4,500 되고 그거를 다시 이 50% 뽑으면 2,250 되니까 또 2,250으로 또 50%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아마 큰 금액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출금 금액을 제한을 뒀을 때는. 그럼 그런 역할도 있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한 계정이 들어올 때 UT의 금액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들어왔는데 10명 다 $10,000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근데 출금의 제한을 두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 $10,000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 즉 $3,000짜리를 들고 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인원수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모집 인원을 10,000명 받을 거를 뭐 30,000명을 늘리든지 또는 그 기간을 좀 더 짧게 가든지. 지금 평균 한 10일 걸리죠. 한 차수 들어오는데 한 10일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차수를 5일씩 이렇게 짧게 가져가면 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충분히 상세가 된다 보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은 USDT가 얼만큼 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위해서는 이 출금 금액의 차단이 아니라 출금 금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양적 완화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요게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USD 양적 완화 오래 갈 수 있는 기준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지하실 수량의 감소예요. 지하실 수량의 감소. 이 지하실 수량인데 이 지하실 수량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이거는 우리 회원들이 못하죠. 그쵸? 회원들이 못해요. 마찬가지로 USDT에 대한 그 정책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하실 수량의 감소도 회사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결국 뭐냐? 지하실 수량의 감소란 말은 크게 요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실 해동 수량의 감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최대 720만 개 24만 개를 거래했을 때 720개를 주는데 요거를 줄이는 거예요. 물론 줄이면 짜증나죠. 나도 짜증납니다. 근데 늘어나는 거를 줄여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늘어난 만큼 회사에서 구매해서 소각을 해야 합니다. 즉 거래소에서 늘어난 만큼 보상받은 만큼의 지하실을 빼가지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돈으로 빼가지고 요거를 소각을 하는 거죠.
거래소에서. 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마 모든 회원들이 다 1번은 첫 번째 건 바라지 않고요. 저도 바라지 않아요. 두 번째로 회사에서 이제 꾸준하게 지하실을 계속 구매해서 소각을 하는 방향을 꾸준하게 이어갔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언제 뺀다 이거를 좀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좀 뺐으면 좋겠어요. 뭐냐, 한 일주일에 앞으로 이제 뭐 10일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추세라고 한다면 5일째 되는 날 신규가 계정 투입되면 USDT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지죠. 그쵸?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10일째 되는 날쯤에 또 소각을 하게 되면 또 5일 정도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좀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크게 뭐 한 10일 동안 소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날은 한 20번 거래했는데 다음 소각될 때까지 뭐 한 10번 이렇게 거래밖에 못하고 13번밖에 못하고 이래버리면 진짜 짜증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거래 횟수가 유지가 될 수 있게 회사가 신규 계정과 그리고 지하실 소각을 주기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MFC 플랫폼이랑 지하실 양적 완화는 실질적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MFC 플랫폼보다 양적 완화가 오래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하게만 유지가 된다면. 이게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MFC 플랫폼은 정말 그 엄청난 뻥튀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초반에 1차, 2차, 3차 증정하면서 3배, 2배, 2배 증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뻥튀기가 많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지하실 양적 완화가 하루에 60UT를 주는 보너스 자체가 상당히 많이 주는 뻥튀기입니다. 많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일단 마무리하고 해야겠네. 크게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내용은 다르지 않는데, 이 지하실 양적 완화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 기준, USDT가 적절하게 투입되고 지하실가 적절하게 빠지는, 거래량이 빠지는 형태가 되어줘야 지하실 양적 완화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기존 MFC 플랫폼의 지하실 시스템이 약 7년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판매 수량의 제한 및 강제 재구매 30%,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결국 자산의 출금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지금 설명드릴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 뻥튀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적 완화가 현재 GRC보다 뻥튀기가 되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 이제 MFC를 보면 보통 이제 66규형이잖아요. 66규형. 66규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1년 증정을 6개월이라 봤을 때 총 6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기간이 얼마예요? 36개월이잖아요. 총 3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3년에서 3년 반 정도를 보면 66규형이라 보통 설명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요게 이제 원활하게 유지가 됐을 때. 근데 요게 했을 때 이게 얼마의 수익이 나냐면 650짜리 기준에
그러니까 5000 AP죠. 5000 AP가 보통 많이 나면 12000, 적게 나면 한 9000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M 크레딧이, E 크레딧 이런 거 다 빼고 그 발생되는 M 크레딧만 따졌을 때 요 정도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몇 배예요? 약 한 2배 좀 넘죠. 2.4배, 뭐 여기는 한 1.8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즉 뭐다? 내가 1년 수익으로 따지면 1년에 내가 가져가는 돈이 3으로 나누니까 한 80%? 80% 원금 대비 80% 정도의 수익이 1년치예요. 그쵸? 그래, 2년이면 160%, 원금 대비 원금 빼고 80%, 원금 빼고 160%, 그 다음에 아니구나. 네, 원금 포함이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원금을 5천 달러 넣었을 때 3년 뒤에 보통 6육경을 기준으로 했으면 M 크레딧 제대로 진행되면 보통 2배 정도, 2.4배, 적으면 한 1.8배 정도 나오는데, 요게 3년이란 말이에요. 3년 그죠? 3년 총 3년인데 3년 해가지고 2.4배란 말이에요. 그럼 1년에 0.8배란 거잖아. 그쵸? 원금을까지 쳐서. 문제는 뭐다? 이것도 그때도 더 많이 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양적 완화는, 자, 뭐 똑같이 5,000달러로 한 설명해 볼까요? 자, 5,000달러 5,000 UT로 하면 하루에 보통 5,000 UT면 거의 뭐 180, 요즘 같으면 뭐 180 UT 한 달에 막 1,800 만들 수 있죠. 한 달이면 1,800이에요. 1개월에. 그렇죠? 왜냐면 하루에 60UT를 벌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얼마예요? 12개월이요. 12개월. 12개월이면 21,600 UT예요. 21,600 UT. 근데 이게 3년, 세 번 오는 거잖아. 3년이니까.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64,800이거든요. 지금 뭐다? 5,000 UT가 3년 66기형과 비교해서, 그 기존 GRC 프로그램하고 비교했을 때 66기형이 3년 동안 진행이 된다 하면 64,800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12배 거의 13배야. 와, 이 말이 안 되지 이거. 내가 한마디로, 내가 100만원 넣으면 100만원 가지고 뭐 단적인 UT로 거래를 한다 했을 때 뭐 100만원 넣으면 3년 뒤에 1,300만원 된다는 거야. 이게 가만히 있어도 내 거래를 해도, 맨날 거래만 하면. 이 씨발 뭐 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아니야. 수익률. 이 말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거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뮤넥스에서 하고 있는 이 양적 활동 자체는 GRC보다 수익률에 대한 거품이 엄청나게 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거래량 얼마? 24만 개를 24만 개를 거래를 하는데,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보너스가 하루에 720개가 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요거에 맨날 매도해서 나오는 금액이 본전 빼고 그 판매 수수료, 구매 수수료 빼고 하루에 제가 채워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60UT거든요. 평균적으로. 뭐 좀 더 될 수 있습니다.
단가는 올라가니까. 요게 요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똑같은 5000 UT로 시작을 하는데 500 금액으로 따지면 얘는 650만 원이고 얘는 600만 원 좀 되는 거죠. 더 싼 가격이야. 하나로 치면 씨.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 나중에 요 수익률도 수익 하려면 이게 진짜 아, 진짜 너무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저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줄여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720개 보상이 아니라 한 240개만 줘도 충분해요. 물론 들으면 짜증나죠 회원들이. 저도 짜증나니까. 이게 회사가 결국에는 이게 과부하가 오거든요. 결국에 과부하가 와요. 얘도 과부하가 와요. 왜? 회사가 꾸준하게 지하실을 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거 못 믿잖아. 우리 이제 안 믿잖아.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왔던 회사도 아니고요. 그쵸?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를. 근데 720개를 주고 얘를 가지고 매수를 한다. 물론 판매 수수료, 구매 수수료는 0.001%씩 가져가도 돼요. 되는데 그 가져간 거를 계속적으로 USDT를 계속 빼. 그 지하실을 계속 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장담도 잘 없고 믿음도 안 가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빨리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수익률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좀 걱정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지하실을 좀 수량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보상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상 줄이면 짜증나죠. 하루에 6만원 벌 수 있었는데 2만원밖에 못 벌면 짜증나지. 그쵸? 한 달에 180 벌었는데 3분의 1, 60으로 줄이면 엄청 짜증나죠. 그쵸? 단, 인당 계정 수의 제한은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유지를 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회사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WCG를 아예 그 2.0 거래소에서 지금 총 몇 번 뺐죠? 공식적으로 이제 1월 15일부터 19일 날 사용량을 3천만 개를 구매를 해서 빼놨죠. 그쵸? WCG 지갑으로. 두 번째로. 그리고 그 후에 한 두 번 정도 더 4천만 개씩 뺐단 말입니다. 오늘 2월 5일 날 한번 뺐고요. 그 전에 1월 말쯤인가 한번 뺐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 이제 4천만 개씩 뺐다는데 그걸 빼가지고 뭐 WCG 계정에 GRC 자산으로 넣어놨다고 하는데 1차 때 그 첫 번째 3천만 개는 제가 봤는데 두 번째부터는 못 봤거든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보고 있는 이 WCG 계정이 옛날에 그 전에 1월 언제냐 이게 1월 20일쯤 20일쯤 나온 내용인데 그때 1월 10일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회수한 내용이에요. GRC를 2.0 거래소에서 그때 양적 활동 1차 GRC 회수 소각이 끝났다고 했거든요. 자, 그때 몇 개가 빠졌냐면 3천만 개가 빠졌어요. 그때 금액으로 따지면 뭐 한 770만 달러 정도 그때 빼가지고 여기로 옮겨 놓은 건데 어,
그렇게 한다는 건데, 했다는 건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제 지하시가 3천만 개가 들어와 있죠. 그쵸? 그리고 이게 현재 가치로는 지금 뭐 25만 8천 개의 더블 CG가 뜬다는 내용인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40만 개씩 두 번 뺐거든요? 그 내용이 없어. 안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빼긴 빼는데, 뭐 어디로 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 그냥 뭐 맨날 누가 뭐 4천만 개 뺐다 그래가지고 빼긴 빼는데 어디로 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WCG를 그냥 아니 GRC를 옮겨 놓은 거죠. 이거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거래소에서 GRC를 옮겨 왔는데, 그럼 2.0 거래소는 GRC가 빠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절은 되죠. 조절은 돼서 아마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 거래량 조절에 대한 내용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GRC 가치에 대한 상승은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소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여기서 요거를 해야 소각이 되는 거죠. 내가 소각하고 싶다 이거 진짜. 어떻게 소각하고 싶네. 아이씨. 네, 개인키를 뭐래 할 수 없네. 이거를 소각이 돼야 GRC가 가치가 상승을 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3부에 제가 또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번 뺄 때마다 요번씩 4천만 개씩 두 번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게 목록도 좀 더 뜨고 숫자도 늘어나야 되는데 없어. 안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좀 그래요. 봐봐.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지금 18일이잖아. 18일 날 10시 19분에 뺐단 말이에요. 근데 회수 시간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라고 했어요. 홍콩 시간.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20일, 그럼 20일쯤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공지는 20일쯤 나왔는데, 1월 19일 날 밤에 나왔네. 유넥스 관리팀에서 1월 19일 날 냈는데, 화코골드로는 빼놓은 거는 1월 18일 날 미리 빼놨어. 그럼 19일 날 거래는 안 했다는 거잖아. 19일 날 거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18일까지인 거죠, 이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계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요 계정이 요한테 3천만 개 보낸 계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따라가서 한번 그 계정 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거 뭐지? 여기에 GRC가 화코골드의 기준이 이렇게 많네요. 이거 뭐야? 이게 화코골드 이제 회사 본사 계정인가? 1월 18일 8일 자, 이거 그거네요. 이게 본사 계정인가 보네요. 봅시다. GRC가 13만 개씩 빠졌네. 자, 12월 7일부터 계속 조금씩 뺐죠. 그쵸? 밸런스가 계속 늘어나요. 그쵸? 이건 뭐냐면 계속 GRC를 뺐다는 거예요. 이렇게 900만 개, 10만, 100만 뺐고, 언제 12월 7일이면 그거예요. 언제냐? 우리 양적 활동 처음 시작한 날. 그날이 12월 7일이거든요.
그날부터 GRC 이렇게 옮겨왔다는 건데, 그렇게 빼서 언제 12월 7일 날 한번 빼고 1월 8일 날 한번 뺐죠. 그 다음에 1월 18일 날 한번 뺐어요. 아, 요거는 그거네. 따로 온 거네. 이걸 옮긴 거네요. 이렇게.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거? 좀 애매하네. 카운트 레저. 잠깐만요. 뷰모. 이게, 보시면, 이 똑같은 계정에서 계속 넘어오잖아요. 이 계정으로. 이 계정으로 계속 넘어왔어요. 12월 7일 날 한번 계속 뺐죠. 그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뺐어요. 같은 날. 같은 날 일곱 번 빼고, 그 다음에, 8일 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번, 열두 번, 열세 번, 열네 번, 열다섯 번을 뺐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계정에서 나한테 이 계정으로 GRC를 지불을 했단 말이에요. 뭘 지불을 했는데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 계정에서 계속 GRC가 넘어왔어요. 이 계정으로. 이 계정에서 1로 넘어왔는데 이게 이제 3천만 개를 뺐다는 게 이게 지금 아까 3천만 개 들어가 있는 계정이거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유닉스에 있는 2.0 거래소고 그 계정에서 이제 GRC가 빠져나와서 이 계정으로 들어오고 이 계정에서 3천만 개 계정으로 보냈다.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걸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좀 이상하죠. 나 좀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왜 이렇게 분류해 놓지? 뭐 이거를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공개 같이 좀 동영상 좀 만들어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요 계정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요 계정한테 얘한테 뭘 지불을 했어. 0.1을. 뭐 지불이에요, 자꾸. 다 지불인데. 이건 아까 봤던 그 계정이죠. 계속 아까 그 12월 7일도 빼고 뭐도 빼고 뭐도 뺐던 날. 이 계정들은 다 뭘까요? 얘가 자꾸 뭘 지불을 하는데 뭘 지불했는지 모르겠네. 옵션. 뭐, 아이씨, 알 수가 없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근데 많은 계정들이 넘어갈 이유가 있나? 그냥 그 거래소에서 뺀다는 거 한다고 한다면. 참, 잘 모르겠네요. 오디너리 페이먼트. 혹시 요 내용을 살펴본 분이 계시면 좀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사에서 요거를 아까 말했던 대로 이 계정에서 여기로 보내고 그 계정이 왔는데 어쨌든 뭐 현재 와가지고 여기서 들어왔던 내용 중에서 3천만 개를 결과적으로 이게 봤을 때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얘들이 뭘 뺐다는 건 알겠어. 뭘 뺐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원래 우리가 3천만 개 들어와 있는 계정이 아니라 다른 하코골드 계정으로 12월 7일
12월 8일, 12월 7일, 1월 8일, 뭐 1월 18일 이렇게 세 번을 나눠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게 대응이 있는 건지 그 3천만 개를 옮겨 놓긴 했는데 이 3천만 개는 아직 소각이 된 게 아니죠. 이동이 된 거니까. 그쵸? 요게 빨리 소각이 돼야 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지금 공지가 나오기를 2월 12일 날 소각이 2차 소각이라는가? 2차 소각 예정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요건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내용들이 회사가 지금 뭔가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 회원들이 좀 안심하고 믿고 갈 수 있는 좀 그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요 계정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오늘 정리할게요. 물론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이제 동영상을 만드시는 분이나 스폰서 분들이시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냥 추론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리 생각을 잘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오늘 교육은 오늘 이게 정보 공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좀 더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좀 이렇게 있었는지. 물론 좀 회사가 잘 했겠죠. 잘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돈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